안녕하세요. 오늘은 질리지 않는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참 많은 다육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키울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더 예뻐지는 다육이가 있는 반면에 질리는 다육이도 있고 더 구입하고 싶은 다육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거나 다육이에 관심이 없다가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분들한테는 꼭 이 품종만큼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무던하면서도 그렇다고 그렇게 화려한 얼굴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 오랫동안 질리지 않고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품종은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미인이라고 불리죠. 이름은 다양하게 퍼져 있지만 대부분 미인이라고 많이 부를 겁니다. 미인은 화려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렇게 약간은 시골집에 있는 후덕한 그런 아줌마 같은 느낌. 그렇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참 멋스러워지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문스톤입니다. 한때는 참 많은 분들이 구입을 했던 그런 다육이인데요. 요즘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스톤도 오래 키우다 보면 참 매력이 많은 그런 품종인데요. 언뜻 봐서는 아메치스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색감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랏빛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하얀색 톤이 더 강한데요. 이런 상태에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진한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문스톤 같은 경우는 단풍이 들기까지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이 성장이 워낙 느린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빠르게 키우고 싶은 분들한테는 그렇게 또 추천하고 싶은 다육이는 아닙니다. 아까 문스톤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키운 문스톤이라 그러면, 이 지금 문스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년 정도 키운 문스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잎이 짧아지면서 동글동글한 모습이 아주 참 귀여운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문스톤 정말 추천하고 싶은 다육입니다. 워낙 성장이 느리고 무던하지만 병충해도 참 강한 그런 식물, 여름에도 강하고 겨울에도 강하고.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미인들 품종 같은 경우는 이 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기가 노화가 시작되면 이 세력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인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분갈이를 해주는 게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품종은 아마조네스입니다. 아메치스의 사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아마조네스. 얼굴이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이 아마조네스 같은 경우는 잎이 좀 넓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스톤과는 약간 다른 느낌이 드는데, 이 아메치스와 색감이 아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양은 완전 다르죠. 옆 부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납작한 모양. 그러나 아메치스보다 더 크게 성장을 합니다. 아주 크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아마조네스 같은 경우는 대품으로 키울 수 있는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조네스는 아메치스랑 성장하는 그런 특징들이 아주 유사합니다. 아마 교배종으로 나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마조네스도 아까 문스톤과 같이 참 무던하게 성장을 하는 몇 안 되는 그런 미인에 들어갑니다. 미인이라는 품종들이 대부분 참 처음 키울 때는 그렇게 별 매력이 없습니다. 매력이 없지만 서서히 나이를 먹어가면서 잎이 짧아지면서부터 멋스러운 얼굴을 보여주는데요. 이 천천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외목대로 자라고 있는 이 품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품종도 아마조네스입니다. 옆에 있는 월미인, 그 다음에 아메치스. 이 아메치스 같은 경우도 참 오랫동안 키우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아메치스의 얼굴이 이게 보통 한 4년 정도 키우면 이런 얼굴을 보일 수 있고요. 핑크빛 얼굴이 아주 귀여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지금 옆에 있는 아메치스 같은 경우도 한 2년 정도 키우고 있는데, 이 미음 품종을 빠르게 예쁘게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큰 화분에 심으면 이런 얼굴까지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아메치스 같은 경우는 화분이 약간 좀 큰 화분입니다. 그렇지만
큰 화분 못지않게 또 큰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메치스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문스톤과 아마존 S와는 약간 또 다른 느낌, 이 옆면에서 약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보다는 더 통통하고 더 동글동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아메치스 같은 경우도 아주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그런 품종이고요. 가격대가 워낙 착한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미인들 같은 경우는 주기가 노화되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얼굴이 줄면서 입수가 줄어듭니다. 약간 앙상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미인들 같은 경우는 꼭 분갈이를 1년을 넘지 않는 게 좋고요. 이런 미인들 같은 경우는 또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관수를 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꼭 분갈이만큼은 1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분갈이를 해줘야지만 예쁜 모습을 만들 수 있고, 이 미인들이 자구가 인색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막 개량화가 돼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은 풍성한 자구를 가진 자연군생도 있지만 이렇게 자연군생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듬으로, 아메치스 모듬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수영을 만들어 가면서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듬 군생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또 예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아까처럼 이런 자연 군생 같은 경우는 예쁘게 키우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재테크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모듬이나 적심 같은 경우는 제 가격을 받을 수 없지만 이렇게 자연군생 같은 경우는 또 제값을 받으면서 판매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취미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에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집에서 소소하게 또 이렇게 재테크 목적으로 키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연군생을 구입해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메치스, 세 번째 소개해드렸던 아메치스 같은 경우는 더 아마존 S보다는 더 예쁜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메치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3, 4개를 키울 정도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도 또 구입을 하고 싶은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품종은 뒤에 있는 오팔리나입니다. 오팔리나. 지금 외목대로 커다란 얼굴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오팔리나 또한 가격이 워낙 착한 품종이고 성장도 무던한 그런 품종입니다. 아까 미인들과 같이 1년 단위로 분갈이를 해주면서 키운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 예전에는 오팔리나가 군생으로 참 많이 판매가 되었고 가격도 아주 착한 그런 품종이 들어갔기 때문에 고가의 이 다육식물에 부담이 가지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아까 오팔리나 같은 경우도 참 멋스러운 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팔리나가 묵으면 지금 이렇게 보랏빛 색상으로 이렇게 물들어갑니다. 이 약간 잎이 뾰족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둥글둥글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오팔리나를 그렇게 예뻐하지는 않는데, 이 오팔리나가 키울수록 멋스러운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팔리나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섯 번째는 동미인입니다. 동미인은 참 멋스러운 다육인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동미인이 단풍이 들기까지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참 키우다가 지치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지만 또 워낙 생명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내가 식물을 잘 못 키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동미인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대는 뭐 이 하나당 뭐 1,000원에서 2,000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아주 낮고요. 이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가는 아주 예쁜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이 동미인 같은 경우도 자구에 아주 인색합니다. 자구에 아주 인색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풍성한 그런 군생으로 구입을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아니면 모듬으로 심어주어도 참 괜찮은 품종이고, 이 풍성하게 한 7, 8개를 구입해서 심어도 10,000원이 들지 않는 그런 품종입니다.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게으른 분들한테 또 좋은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고 싶은 다육이는 청키입니다. 청키. 청키도 참 멋진 품종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청키 또한 예전에는 가격대가 아주 높았던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또 가격대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게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키는 아마존에스처럼 잎이 좀 평평한 느낌, 그런 느낌이고요.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은 아닙니다. 약간 좀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초기 모습은 초록빛 색감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예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나면 서서히 핑크빛으로 단풍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멋진 색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오렌지빛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청키 또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질리지 않는 다육이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렇게 잎이 동글동글하고 잎이 통통한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키우기가 아주 수월하고 무던합니다. 그리고 질리지 않기 때문에 화려한 모습의 그런 다육이들한테 질린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통통한 다육이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통통한 다육이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한번 올 봄에 꼭 구입해서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